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책방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먹방은 일본 컵라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직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파김치 남은 게 있어서 파김치랑 같이 먹을 예정이고요.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다 넣고 5분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다 넣고 한번 5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건 건더기 스프인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런 스프인 것 같아요. 그 간장 같은 느낌? 간장도 있고 안에 뭐도 있고 약간 안에 약간 마늘 같은 게 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분말 스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에 아무데나 찢어도 잘 찢어지네요. 되게 신기하다. 원래는 저희 나라는 약간 찢어질 수 있게끔 살짝 홈을 파놓잖아요. 근데 이 일본 라면은 그냥 옆에 아무데나 찢어도 다 잘 찢어집니다. 변태 같은 놈들. 물은 미리 끓여놔서요. 여기 선까지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냄새가 좋습니다. 냄새가 좋네요. 지금 7시 5분이기 때문에 7시 10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먹게 됐네요. 오늘은 아기를 꼭 낳아야 하나요? 국가의 관점이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 답변해 주세요. 행복하다 금지. 아기를 꼭 낳아야 하나요? 개인적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근데 행복하다는 금지라고 하시네요. 꼭 낳아야 할까? 우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낳지 않아도 됩니다. 꼭 낳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거 꼭 낳아야 하는 거는 뭐 행복하다 금지로 봤을 때
우선은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개인의 관점이시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제 개인의 관점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거. 근데 당연히 저는 조금은 간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자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과 남자가 아이를, 물론 부부의 입장에서 혹은 부부가 아니라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겠지만 제가 낳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자는 뭐 어떤 말로는 뭐 가슴으로 아기를 낳는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남자가 여자의 출산의 고통 그리고 아기를 낳는 것에서의 그 수많은 감내해야 할 그것들을 감내하지 않는 쪽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감내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알 수도 없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기가 다 알진 못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쪽이고요.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는 사실 모든 건 사실 다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일부는 많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생필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필요에 대한 극단성까지 생각한다면 그래서 필요로서는 아기를 꼭 낳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낳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봐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면 제가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양하고도 다변화된 체험이 있겠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오는 큰 기쁨도 있을 거고 어떤 성취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키우고 기르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얼굴부터 먼저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님의 표정,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 뭐 이런 거 다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그 따라하는 것에서 오는 어, 말 그대로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가 없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지만 제 조카가 있기 때문에 조카가 나왔을 때 제가 친척 동생들을 보는 것과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제가 낳은 것 같고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더 뭔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좀 벅찬 느낌도 있고요. 그 아이가 날 싫어하고 막 피하고 막 낯가려가지고 막 하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저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딩크족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마다 각각의 그 출산에 대한 개인적 가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되게 큰 책임감으로 낳지 않는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아이를 낳는 것도 되게 큰 책임감으로 낳은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낳는 것과 낳지 않는 것을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라는 쪽에서는 저는 솔직히 꼭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또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왜냐면
어, 아이가 저의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이와 그 상호작용으로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절대 친구와 어른으로부터 나와 친족인 지금 내가 커가고 있는 이 친족으로부터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른 내 자식으로부터 배우는 게 분명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엄청 큰 자양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에게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분명히 있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으면 분명히 얻는 것도 있으니까요. 근데 꼭 낳아야 하는 필요성을 보자면 낳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지났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뿌른 것 같은데 뭐 뿜맛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라면 먹으면서 뭐 더 생각할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일본 라면 몇 개 샀는데 책방에서 먹으려고. 근데 이거 약간 미소라면 같아요. 근데 맛있네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뚜껑을 이렇게 하면은 먹을 때 안 튀더라고요. 조금 먹기엔 살짝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막상 먹다 보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거든요. 이러다가 파김치에서 튀면은 원래 치즈가 없었는데 이건 좀 국가의 관점, 아기를 낳는 것에서 국가의 관점이 꼭 필요한, 완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율 낮아진다고 누가 어떤 임산부가 걱정을 해가지고 출산율을 낳는 거를 걱정되니까 내가 임신을 하겠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아주 가끔은 있겠지만 그게 좀 저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뭔가 결혼하셔서 임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면 뭔가 일본 컵라면을 먹으니까 똑같은 컵라면인데 왠지 우리나라 컵라면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고
일본 컵라면을 먹으면 그래도 건강에 막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우리나라의 라면은 약간 인스턴트에 가깝지만 일본 라면은 좀 뭔가 요리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컵라면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게 하니까. 지금까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건 아기를 꼭 낳아야 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렸다면 그래도 좀 필수적인 부분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 자체를 임신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여자분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우선은 온몸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진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이제 망가진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자의 몸이 망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신을 하면. 왜냐면 어떤 뼈가 약간 삭는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뭐 어떤 신체적인 모든 기관들이 조금씩 호르몬 때문에도 그런지 이제 불균형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신이 끝나고 나서 출산 후에 나서도 여자의 몸이 원상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경력 단절도 있을 거고요. 심리적인 어떤 우울감이나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자면 너무나도 안 좋은 것만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기가 필요하진 않을까 나의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히 물론 그 자식이 나의 완전 팬이 되거나 완전 어떤 무엇이 나를 위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큰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아버지와 가치관이 크게 비슷하진 않아요. 아버지의 가치관과 저랑 좀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짐이 된다던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그 존재만으로 저한테 큰 힘이 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부모님도 자식이 있는 것 자체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통은 살아가고 그쪽으로 많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필수적인 게 나의 행복을 준다기보다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로 사람은 더 많은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도 사실 필요하진 않지만 그리고 어떤 유용하지 거의 그냥 무용하잖아요. 예술 자체도. 근데 그 자체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니까. 근데 물론 아기가 있다고 해서 뭐 사람답게 사는데 큰 도움이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필수적이다 에서 벗어난다면 좀 더 그 아기라는 생명체가 주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기라는 생명체가 주는 그 큰 감정들이 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랑 아기랑 연장선상에서 노는 게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게 좀 저한테 마음이 안 들긴 하지만 굳이 강아지라고 한다면 아기를 꼭 낳아야 할까요는 강아지를 꼭 키워야 할까요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꼭 키워야 하나요? 강아지를 꼭 키워야 하나요? 라고 강아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상하게 아기를 키우는 사람한테 아기를 꼭 키워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면 좀 다르게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꼭 키워야 하나요? 랑 아기를 꼭 낳아야 하나요랑 좀 일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물론 결은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꼭 낳을 예정입니다. 저는 아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아기한테 헌신하는 게 좋아요. 애한테 헌신하는 게 좋아요. 가정한테 헌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존재감이 더 뚜렷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뭔가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삶의 의지도 좀 불타오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이 생기면 아기나 가정한테 물론 와이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희생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일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뭐랄까 내가 가정을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좀 뒤로 미루고 해야 할 일도 다 미루고 그냥 어떤 돈벌이나 그런 거에 더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게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만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살짝 미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을 좀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면 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이것만 치우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꼭 낳아야 하나요? 라고 만약에 이제 결혼하신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이제 좀 갖고 싶다. 아기와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어떤 완벽한 결심을 하시면 그때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고민을 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상태에서 아기를 키우기 시작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이의 확신이 있어야지 아기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뽑아볼게요.
자존감,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년 살아오면서 저를 사랑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SG라고 이렇게 뒤에 딱 SG만 쓰셨는데 SG 워너비니까 죄송해요.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했던 순간.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두 번째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존감,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년을 살아오면서 저를 사랑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SG 워너비님. SG님에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를 한 번씩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남을 좀 사랑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랑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걸 잘 모르면 우선 남을 먼저 사랑을 해봐야죠. 그러고 나서 남한테 사랑했었을 때, 남을 사랑했었을 때 들었던 생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 그 사람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덜 슬펐으면 좋겠다. 나보다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랬으면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생각을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 물론 그 나를 사랑하고 나서 남을 사랑하라고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또 저는 한편으로는 남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는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남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부터 찾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무리 이제 생각보다 난 널 사랑해, 널 사랑해라고 스스로 난 날 사랑해라고 계속 스스로 읊조리는 방법도 있죠. 어떤 무의식에 노크를 한다던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아니면 진짜 어떤 루틴처럼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써붙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있는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런 의식적인 방식 말고 그 외부적인 방식, 행위의 방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고민해주신 고민 상담자분께서 타인한테는 친절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선은 타인한테 친절한 만큼 나한테 친절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엄청 귀여운 아기가 앞에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엄청 귀여운 아기를 보면 뭐든 지어주고 싶고 뭐든 사 먹이고 싶고 뭔가 쓰다듬고 싶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냥 막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을 나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아주 귀여운 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귀여운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나를 둥가둥가 해주는 거죠. 아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이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오늘이 생일이고 내일도 생일이고 365일이 나의 생일이다. 근데 뭐 생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뭐 다양하게 하진 않지만 어떤 생일날에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발현되는 그런 특별함이 있단 말이죠. 세상은 내가 특별한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날이 특별한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뭔가 특별한 걸 하려고 뭔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니까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생일날 뿐만 아니라 일상인 부분을 생일처럼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무엇을 기념하려고도 생각할 거고 그리고 오늘을 좀 더 섬세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감정을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떤
억제 어떤 사랑도 일본의 억제 기제가 적용되는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에 적용되는 그런 억제 부분을 좀 푸는 거죠. 참지 않는다. 나는 감정이 생기면 말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물론 뭐 욕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감정이 생긴다면 난 말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참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긍정성으로서 물론 막 범죄를 참지 않는다. 범죄를 이런 게 아니라 범죄는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나 오늘 케이크 먹고 싶어. 근데 난 찾겠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제가 애초에 앞에 생일처럼 나를 아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케이크를 먹여도 괜찮고요. 아니면 일부 나는 나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만 먹여야겠다.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여쭤보신 거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찾는 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는 거는 좀 사람마다 좀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님께서 나를 아껴주는 방법은 분명히 상담자님 고유한 그런 아껴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껴주는 방식을 아직 찾지 못하셔서 그렇지 그 찾는 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아껴주는 방식을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내가 둘이서 뭔가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뭘 해서 내가 억울한다기보다는 뭔가 세상으로부터 약간의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근데 억울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이런 마음을 들지? 나는 왜 저 사람을 좋아하지? 진짜 저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라고 라는 느낌으로 억울한 부분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인정하는 거죠. 그래 뭐 어쩌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좀 엄격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아직까지는 행복하려면 좀 더 뭘 해야 돼. 내가 성공한 것라고 친다면 좀 더 뭘 해야 돼. 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난 학교 더 좋은 데를 들어가야 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면이 서기 위해선 거기를 들어가야 돼. 라는 부분들은 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낮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여기밖에 못하는구나. 그럼 다른 걸 잘하나 보다. 다른 걸 찾아보는 거죠. 뭐 아니면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남 탓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거 다 그냥 뭐 누구누구 때문이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 거 막 다 뭐 그렇게 뭐 남 탓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된 거 다 그냥 뭐 이 펜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뭐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뭐 내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자책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든가 뭔가를 한다든가 갑자기 IMF 터졌어. 그럼 IMF 때문에 뭐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내 탓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인생에는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소수책방 질문지에서 쓴 건데 제가 한번 똑같이 읽어드릴게요.
질문지 항상 소개책방 질문지 항상 위에 쓰는 문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고 질문도 없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되게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나에 대한 질문이면서도 저는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기를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나를 알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알고 나의 감정도 써보고 어떤 이름도 써보고 함으로써 되게 많은 내 안에 있었던 사랑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는 감정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기를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꼭 나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엄격하고요. 또 자기 혐오가 엄청 세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랑을 놓치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어떻게 사랑하겠어. 그냥 저는 남을 사랑해서 그 남이 나의 사랑을 채워주면 또 좋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를 사랑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거면 나를 사랑했던 순간들은 그래도 약간은 별로라고 했으니까 약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 나는 이때 나를 사랑했었지. 이때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나를 좋아했지 라고 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9가지, 10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둘 다 나르시즘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혐오가 있거나 내 연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일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자 상담자님의 이런 고민을 또 읽다 보니 자기 연민이 조금 묻어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말로는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부족한 오늘 몇 분이나 했는지는 뭐 이따가 알겠지만 한 43분 했네요. 제가 또 잘못 눌러가지고 또 중간에 멈췄는데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이번 주는 또 모임이 많아가지고 늦게까지 하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항상 늦게까지 한다는 점, 모임이 있는 날은 항상 자정까지 열심히 밀도 높은 모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책들을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좋은 책들 많이 들여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이번 연도 거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것도 그 저희 그 동네 서점만 파는 그 특별 버전이 있거든요. 약간 수박 모양의 귀여운 커버가 있는. 그래서 그것도 이번 주에 들어올 예정이니까요. 뭐 많이는 안 들여오고요. 그래서 오셔서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제가 하는 말들은
절대 전문적인 것이 아니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틀리거나 제가 잘못됐거나 혹은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자 상담자님 그 모든 분들이 이미 각기 갖고 있는 개인적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로 나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